내일의 승천주 나무노멘토 그렇게 당당히 해도 빠방 셀트리온이었거든요. 역시 시장의 지금 핵심 핫 종목이 될 것 같은데요. 신창한 멘토 삼성전자를 포트에서 제외하고 신규로 편입 시도하는 것이 그렇게 독서를 퍼부었던 LG화학입니다.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을 말씀드립니다. 전화상담 02-3153-2619번으로 참여하실 수가 있겠고요. 무료 문자 013-3366-0110번으로 두 종목에 보유하고 계시거나 신규 편입을 시도하실 분들은 상담 요청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겠습니다. 나무노멘토가 되게 당당을 해서 저도 기대를 두근두근 했더니 셀트리온이에요. 핫 이슈, 시가총액 1위, 왕의 기한이다라고까지 얘기하고 있는데요. 어디 셀트리온이 그만큼 색깔을 보여줄 수 있는지 투자 포인트부터 집중적으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축하드립니다. 셀트리온을 살 수 있는 기회가 생겼으니까요. 자, 이제부터 오늘 날짜를 기억하십시오. 이제 여러분들이 2013년, 14년 최고의 종목을 잡을 수 있는 기회다 이렇게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2011년 삼성전자의 80만 원 붕괴 때 제가 세미나 때 말씀해 드린 내용이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매출액이 증가되는 시점이 곧 주가의 곧 상승 시점이다. 그 앞에 전조 현상은 항상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무려 이제 150만 원까지 상승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 동안에 저도 함께 했었다고 보여지고요. 자, 이제 셀트리온이 이제 본격적인 시장이 이제 시작됩니다. 이때까지는요, 전조 현상, 전주곡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셀트리온 정말 재밌는 기업인데요. 2008년 상장이 되었습니다. 그죠? 우회 상장을 통해서 그때 매출액 800억, 지금 매출액 3,400억. 4년 동안의 매출액 4배 증가시켜 놓았는데요. 이제부터는 배식 증가되는 거 충분히 기대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셀트리온은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세계 제1의 바이오시밀러 회사입니다. 바이오시밀러라는 용어 자체가 처음으로 이제 기업에 등장해서 인정받은 기업은 셀트리온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요. 그럼 바이오시밀러가 뭐냐 하면 약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화학 제약, 즉 화학 성분을 통해서 만들어내는 약이 있고요. 바이오 공정을 통해서 만들어내는 약이 있는데 이 화학 성분을 통해서 만드는 약의 복제품은 제네릭이라 그러고요. 바이오 제약, 즉 생물학적 공정을 통해서 만든 약의 복제품은 이제 바이오시밀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화학적 약품들의 제약 시장이요 이제는 거의 끝이 나가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바이오 시장이 바이오 제약이 이미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데 이 바이오 제약이라는 게 엄청난 임상 실험과 투자 비용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이렇기 때문에 이 바이오 제약 시장의 신규 시장보다는 이제 특허가 만료되는 시밀러 시장이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착안해서 성공적으로 지금 이끌고 있는 기업이 또 셀트리온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우선 첫 번째 그림을 보시면은요. 바이오 시밀러라는 것은 역시 특허가 만료가 되어야지만 시밀러를 생산할 수 있는데요. 그래프를 보시면 11년과 12년에 엄청난 속도로 많은 특허 만료 시장이 개척이 되었습니다만은 13년이 진짜죠. 13년, 14년, 15년 즉 바이오 의약품 시장은요 13년에 가장 피크를 이룰 수가 있다. 즉 바로 올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011년에 이 셀트리온 주가가 올라갔던 부분들은 2012년에 이렇게 성장하겠지 싶어서 선행적으로 주가가 올라갔던 부분이고요. 그렇지만 12년에 막상 이제 13년을 준비한 그 전체적인 어떤 캐파를 늘려가는 투자가 있다 보니까 실적이 11년에서 12년 급격한 증가를 하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1년 동안 거의 주가가 이제 제자리에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이제 파워는 2013년에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지금 그다음 이제 그래프를 보시면은요, 세계 바이오 시밀러 시장 규모인데 올해 지금 그 IMS 헬스에서 나온 데이터를 보면은요, 약 20억 달러 정도의 어떤 시장 규모가 올해 지금 나타났는데요. 2020년 굉장히 보수적으로 10배입니다. 200억 달러입니다. 200억 달러로 보고 있고요. 좀 많이 버는 데서는요 900억 달러까지도 보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바이오 시밀러 시장은 이제 폭발적인 시장이 이제 바로 올해 2013년 처음으로 열리고요. 세계 제일 최초로 이제 바이오 시밀러 약품을 만들어내는 회사 셀트리온이기 때문에 굉장히 큰 폭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좀 크다 이렇게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오른쪽 그래프도 보시다시피
특허 바이오 의약품 시장은 2015년을 필두로 점진적으로 줄어드는 모습이지만 바이오 시밀러 시장은요 2012년을 시작으로 이제 시작하는 시장이다 이렇게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셀트리온의 경우에는요 이 바이오 시밀러 지금 개발이 한창이고요. 이미 이제 양산이 되어 있는 품목도 있습니다. 이 항체 바이오 시밀러 개발 현황을 좀 보시면은요. 제일 처음 나오는 지금 류마티스 관절염 레미케이드의 복제약입니다. 램시마라고요. 작년 7월에 우리나라 국내 식약청에서 허가를 받았고요. 이미 시판이 시작됐습니다. 우리나라 시장에서는요. 이게 아주 좀 작은 시장이고요. 바이오 시밀러 시장은 전부 다 지금 유럽이 다 큰 시장이거든요. 상반기에 유럽에서 본격적으로 허가와 시판이 일어날 것으로 지금 기대를 하고 있고요. 또 두 번째 이 임상이 종료된 유방암 치료제 같은 경우에도요. 세계 시장 규모가 58억 달러 그리고 아까 말씀해드렸던 레미케이드가 지금 차지하고 있는 시장 규모가 72억 달러거든요. 여기에 10%만 획득을 해도 됩니다. 그리고 세계 시장의 앞으로 80% 이상을 차지할 미국 시장은요. 아직까지 열리지도 않았습니다. 언제 열리느냐? 2014년이 지금 미국 시장에 이 바이오 시밀러가 열릴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고요. 일본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본격적으로 바이오 시밀러가 2009년에 허가가 났고요. 굉장히 좀 일본 같은 경우는 의약품에 대해서 까다로운 조건을 제시하거든요. 그런 상황이지만 2013년 역시 셀트리온과의 그 제휴가 맺혀지면서 충분히 좀 잘 전개될 것으로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셀트리온 기업에 대한 실적 동향을 예측해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 셀트리온이라는 게 참 재밌습니다. 소위 말해서 10,000원을 파면은요, 5,000원을 남기는 말도 안 되는 사기꾼 같은 회사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사기꾼은요, 정말 좋은 회사라는 거죠. 이익이 너무 많이 남는. 그래서 일반 제조업으로 보면 이해할 수 없는 기업이지만 이게 바로 연구개발 기업의 특징입니다. 마진이 많이 남네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연구개발 중심에 물론 이제 생산도 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전체 매출 원가를 보면은요, 매출 원가가 28%밖에 되지 않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하나의 어떤 기술을 가지고 정말 수익을 많이 내는 고부가가치의 어떤 정점을 찍는 기업이 바로 이런 바이오 시밀러 기업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지금 올해 매출이나 올해 영업이익 대비 내년 즉 2012년 대비 2013년은요 최하 50% 이상의 성장률을 충분히 기대할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셀트리온에 대해서는요 일단 램시마 52개 신흥국 유럽 허가 시판이 충분히 기대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유방암 치료제죠. 허세틴의 올해 식약청 허가 지금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국내 시판도 전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바이오 시밀러 다음에는요. 바이오 베터라고 있는데요. 이건 확장판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시밀러하고 다르게요. 바이오 베터는요. 업그레이드판은요. 특허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0년에서 20년 특허권을 받을 수 있는 결국 2020년 이후에는 새로운 먹거리가 이렇게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여기서 마지막 한 가지만 말씀해 드리자면요. 지난 7일입니다. 3월 7일 지금 삼성의 신수종 사업이 보면은요. LED 그리고 자동차 관련 전자제품 그리고 바이오가 들어가 있고요. 진단기기가 들어가 있는데 이 바이오 시밀러가 들어와 있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통해서 이번에요. 이 7일 날 세계적인 머크사를 통해서 머크사의 바이오 시밀러를 인수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인수가 결렬된 상황인데요. 삼성은 지금 제일 노리고 있는 하나의 파트는요. 분명히 바이오 시밀러 시장이다. 그래서 머크가 아니라면 지금 삼성의 풍부한 자금으로 앞으로 20년을 이제 먹이 살릴 것은 바이오 시밀러라고 지금 짓고 있는 부분이니까요. 그 삼성 내부자 관계자분들도 동의한 부분이니까 시밀러 시장에 대한 긍정적인 요인들은 반드시 있다 이렇게 말씀해 드릴게요. 네, 나무멘토 그러면은 결국 산업이 개화되는 시점의 종목이다라고 봐도 된가요? 예, 처음으로 이제 기분에서 실제 열리는 시장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근데 나무멘토님 네. 저기 셀트리온 영업 이사님은 아니시죠? 아닙니다. 네, 오늘 설명을 해주시는 회사의 시시콜콜한 현재 지금 개발 현황까지 얘기를 해주셔서 그렇고요. 그러면 매매 포인트 좀 짚어주시죠. 매수가는요 현재 내일의 시가와 종가를 산술 평균한 가격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가에 반 사시고요, 그리고 종가에 반 사셔서 두 개의 평균 가격을 저는 이제 매수 가격으로 정할 것이고요. 목표가는요. 이런 종목은 저는 굉장히 높게 보고 있습니다. 과거 삼성전자 가장 최근에 80만 원대 같은 경우에도 50% 수익 나기 전까지는 팔지도 마라 이렇게 언급했던 거와 마찬가지로 셀트리온은
53,000원대 매수가 된다면 최소한 8만 원 이전에는 목표 가격은 없다 이렇게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네. 길게는 좀 더 높은 목표가도 가지고 있는데 그거는 아직까지 기회가 많고요.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가야 될 길이 많으니까 천천히 하시도록 하겠고요. 손절매가 거의 무의미한데요. 그래도 주식 투자에서 손절매가가 또 한번 설정을 해줄 필요가 있기 때문에 46,000원 정도로 손절매가 가격을 굉장히 좀 낮게 잡아봤습니다. 네, 셀트리온 우리 나무르멘토가 당당하게 이제부터 내 색깔이다라고 했던 첫 번째 종목이 셀트리온입니다. 충분히 저도 이렇게 팔락기였다라면 이런 생각이 좀 들 것 같은데요. 왕의 기한이 시장에서 그렇게 기다려졌던 이유가 분명히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나무르멘토의 투자 포인트까지 살펴봤는데요. 신청한 멘토, 이 셀트리온 나무르멘토의 매매 포인트 그리고 언급해 주신 내용에 다 동의하십니까? 글쎄요, 동의하는 부분도 있고 동의 안 하는 부분인데 이 셀트리온이 액매가가 1,000원이에요. 네. 그러니까 액매가 이번에 5,000원으로 하면은 이게 25만 원이거든요. 네네. 근데 25만 원짜리가 퍼가 31이에요. 네. 이거는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과연 이걸 그 25만 원일 때 셀트리온 과연 살 사람이 많이 있겠느냐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요. 첫 번째 이제 제가 이 종목이 셀트리온의 경쟁 업체들이 유한양행 한미약품 동아제약입니다. 같은 그 블록을 갖고 있는 부분이요. 그래서 이 유한양행 한미약품 동아제약 우리나라 이제 국제 회사인데 과연 셀트리온이 여기에 경쟁해가 과연 이길 수 있을까? 또 두 번째는 셀트리온이 아직 이제 그 공시만 했지. 우리가 보통 5상까지 하거든요. 1상, 2상, 3상, 5상, 5상까지 하는데 셀트리온이 코스닥 업체답게 뭐 유방 이런 그 제약 만들어 가지고 그 임상 실험에 대해서는 크게 발표한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 이런 게 이제 뻥일 수가 많거든요. 뻥이야 이런 게 많을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 이 회사가 되게 좋다면은 대주주 이 악질들이 스톡 옵션을 계속 했어요. 계속 팔아 처먹었어요. 꼭지에서. 아니 좋으면 왜 팔아먹느냐고 스톡 옵션을 문제 같은 것들이. 그러니까 이거는 한번 짚고 넘어가야 안 되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 한 개씩 말씀해 드릴게요. 일단 그 셀트리온하고 동아제약 유한양행은요 결코 비교 대상이 전혀 되지 않습니다. 그래요? 셀트리온은요 제약회사가 아닙니다. 바이오시밀러와 그 일반 제약하고 구분을 명확히 짓지 못하면 셀트리온에 대해서 정확히 판단하기 힘들고요. 그리고 화학 제품의 제네릭 같은 경우에는 임상이 없습니다. 근데 바이오시밀러 같은 경우는 임상이 있는데 3상으로 종료가 됩니다. 그래서 5상까지 가는 신약 개발이 들어가는 부분은 아니고요. 3상 이후에 허가와 시판 되고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해 드릴게요. 그리고 대주주 이야기를 하자면은요. 서정진 대표가 20%를 이제 보유를 하고 있는데요. 이 회장의 마인드는 굉장히 높게 삽니다. 이분 같은 경우는 배당을 지금 이번 같은 경우도 15% 배당을 했거든요. 이분 같은 경우는 전 배당은 전부 다 사회에 환원하기로 약속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주주의 어떤 보호 차원에서 좀 최근에 이제 스탁 옵션이죠. 주식 매수 선택권의 물량들은 자, 직원 위주들 그리고 이사 위주들 나온 부분이 존재합니다만은 지금의 셀트리온은 가장 큰 문제는 아니요, 우리 사주는 줄지 않았어요. 네. 예, 우리 사주는 줄지 않았습니다. 예, 지분이. 주식 매수 선택권은요, 우리 사주 사람들이 가질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예. 임직원이 3년 이상 근무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사주 물량하고는 좀 다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이제 지금 셀트리온의 가장 이제 수급적인 문제는 외국인의 공매도입니다. 이 공매도 때문에 주가가 굉장히 충격이 좀 심한 부분이 있었는데요. 이 공매도 양이 어떤 때는 전체 하루 거래량이 30%가 넘는 이런 거래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들이 2012년에 굉장히 많이 행해졌고요. 이런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 액면 병합이 시작됐고요. 전환사채 발행을 통해서 이제 자사주 매수를 통해서 이 공매도 부분에 대해서 주가가 제자리를 다시 찾아갈 수 있도록 수급적인 뒷받침을 하기 위한 이러한 노력들도 충분히 저는 높게 사고 있다 이렇게. 2012년도에 그 세전 계속 사업 손익이 이제 마이너스 122억이 났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났습니까? 지금 보고 계신 게 세전 계속 사업 이익이요. 예, 손익이 122억 적자가 났거든요. 세전 계속 사업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뭐 투자를 했습니까? 아니면 공장 설비를 했습니까? 공장 설비했습니다. 2차 이 공장을 설립을 했고요. 예.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지금 또 하나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은 지금 매출이 전부 다 자회사라고 볼 수가 있죠. 자회사라고 볼 수 있는 헬스케어하고 셀트리온 제약의 매출이 많이 들어가 있는데 임상을 계속하고 공장을 짓다 보니까 아직까지 매출이요 현금으로 잘 안 들어오고 매출 채권 위주로 들어오고 있는 부분들은 분명히 아직은 조금은 이 부분은 나중에 어느 정도 현금화가 되는지를 확인해야 될 부분이다.
이 정도. 그러면 수출은 언제부터 됩니까? 수출은 아직까지 수출 제로거든요. 지금은 램시마에 대한 내용이 예. 수출이 제로고요. 예. 그 전에 바이오시밀라는 전부 다 수출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니요, 매출이 수출이 잡혀 있는 게 없는데. 국내 생산 매출은요. 예.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통해서 합니다. 그래요? 예. 그래서 그게 자회사죠? 예, 자회사예요. 네네. 그러니까 셀트리온 헬스케어라는 회사는 국내를 제외한 전 세계의 수출을 담당하는 네. 회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우리 신창원 멘토가 딱딱딱딱 찍어서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딱딱딱딱 집으러 가니까요. 나오는 멘토가 움풍 정확하게 답변을 좀 해주신 것 같아요. 그만큼 이제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왕의 기한 속에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 서로 간의 갑론을박을 하는 토론 속에서 분명하게 핵심 포인트를 짚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신창원 멘토의 내일의 승천주 매매 포인트 한번 살펴볼까요? 예, 여러분 아다시피 저는 오늘 LG화학을 갖고 왔습니다. LG화학을 갖고 왔는데요. LG화학은 여러분 국민 사기 주식이었죠. 사실 오바마 대통령 미국 현지 공장 뭐 해가지고 뭐 신건전지 해가지고 근데 실제로 LG화학이 매출이라든지 이런 구조로 봐서는 그거 전혀 상관없습니다. 그거는 앞으로 두고 한번 그 분석을 한번 해야 되고 그 사람을 책임을 지어야 되고 국민적 사기다 이렇게 보시고요. 이 회사는 여러분 아다시피 석유 관련입니다. 석유 여러분 아다시피 에틸렌이라든지 프로필린, PP, 부테이엔, 벤젠 기초약품이죠. 그러니까 기초 석유화학으로 좀 매출이 굉장히 되고요. 마진도 좋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다시피 중국이 중화학을 해도 순도에서 우리나라보다 굉장히 많이 떨어지는 그런 부분입니다. 순도라는 것은 여러분 중국 바가지 사고 한국 바가지 사가지고 한번 던져보면은 중국 바가지 금 잘 나가죠. 그거와 똑같으로 이제 순도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보는데 그 사이 LG화학이 뭐 실적이 나쁘다. 실적이 주가가 떨어진 만큼은 나쁘지 않습니다. 한 35% 정도 줄었는데요. 제가 볼 때는 LG화학은 지금 자리에서는 여러분 적정이다. 그리고 그 사이 LG화학이 사실 고가였습니다. 너무너무 국민적인 사기였죠. 58만 원까지 갔는데 이거는 국민적인 사기. 이때 물론 세월이 지금 2년이 지났지만 이거는요, 기자와 이거를 떠들었던 애널리스트와 이거를 공시했던 사람들, 제가 볼 때는 능지처참해야 되는 이런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LG화학의 지금 27만 원 이 가격대는 제가 볼 때는 52주 최저가입니다. 그래서 지금 가격대는 저는 제가 볼 때는 적정 가격대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분할 매수를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자리다 이렇게 보고요. 지금 석유화학 가격이 계속 좋아지고 있습니다.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자리에서는 저점 매수를 충분히 해도 된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LG화학 국민 사기 종목이다라고 얘기하시더니 오늘 또 이렇게 이쁜 포장이 돼서 지금 LG화학이 정확하게 매력을 좀 발산한 것 같습니다. 남은 멘토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LG화학에 대해서는요, 이 현재 가격이 바닥이다는 것은 전체적으로 저도 지난번에도 말씀해드렸지만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 화학업종이 어느 정도 기간을 두고 이제 회복될지가 좀 미지수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좀 전망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래서요, LG화학 이제 화학업종 자체 화학업종 순수화학 그 예. 분야를 보는 거죠. 그 예. 분야 보는데 이제 최근에 중국 두 가지를 밀었습니다. 화학 분야하고 조선을 밀었거든요. 근데 화학 분야를 생산은 굉장히 많이 합니다. 생산은 굉장히 많이 하는데 순도에서 기술력에서 굉장히 떨어져요. 그리고 이제 이 화학이 선진국에서는 안 하십니다. 사실 공예 산업이거든요, 이게. 정유 이런 부분이 공예 산업입니다. 근데 이제 물론 뭐 요즘 이게 어쩔 수 없이 공예가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요즘 뭐 가스 펑펑 터지다 하는 거의 화학회사인데. 그래서 제가 볼 때 뭐 에틸렌, 프로필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중국에서 과잉 생산을 쓰는데 최근에 중국 정부에서 이 부분을 굉장히 줄이고 수입으로 좀 대체하고 있습니다. 순도 부분에서. 그리고 그 대신 조선을 굉장히 많이 밀거든요. 그래서 중국 보통 우리 아세아권에 무역하는 사람들이 기업하는 사람들이 중국 정부에 도전하지 말고 인도 정부에 도전하지 마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정부가 이제 조선에서 적극 밀고 이 부분에서 굉장히 등하시하기 때문에 그 사이 화학주가 특히 화학이 이제 LG화학이 주가가 떴던 게 태양광 이런 부분이고 이제 그 전지죠. 자동차 전지 이런 부분에서 중국이 엄청나게 투자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LG가 이제 조금 뒤처진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 LG가 갖고 있는 현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봐서는 앞으로 새로운 사업, 신성장 동력 이런 부분도 제가 충분히 괜찮다고 보고 있고요. 근본적으로 기본 석유화학 부분 자체가 수익이 굉장히 좋습니다. LG화학이요. 그리고 물론 뭐 35% 줄었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더 줄지는 않을 걸로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리에서는 제가 분명히 했습니다. 마이너스에서 물타기 안 되고 매수 후에
플러스에서 물타기하면 정적으로 가능하다 이렇게 분명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나무노멘토 어떻게 답변이 좀 시원하셨습니까? 예, 근데 언제쯤 회복을 좀 생각을 하느냐. 가격은 저도 뭐 충분히 좋은 가격인데 네. 좀 시간이 좀 더딜 우려는 없느냐. 또 삼성전자가 지금 새로 나가려고 하는 게 또 자동차용 배터리이기 때문에 그분하고 충돌 가능성 이런 부분들은 조금 중기를 좀 봐야 되겠죠, 아무래도. 예, 뭐 일단 그 저는 30만 원까지는 쉽게 10% 정도는 수익이 날 걸로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LG화학의 가장 이제 문제되는 부분이 여러분들 사실 기관의 매도입니다. 기관과 외국인의 매도인데 기관과 외국인이 여러분 1년 동안 판 게 여러분 보유분의 2%밖에 안 팔았어요. 네. 파는 것 같아도 전혀 안 팔았습니다. 그렇기 네네. 때문에 여러분 여기 데이터 보면 많이 판 것 같지만 최고 많았을 때 비중이 36%였어요. 지금 34%거든요. 2%밖에 안 팔았습니다. 그러면 결론은 뭡니까? 이 친구들도 보유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외국인과 기관들이 보유하고 있다. 이렇게 왜 워낙 싸게 샀기 때문에 보유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제가 볼 때 그 대신 이제 개인들은 코피 터졌죠. 개인들 평균 가격이 47만 원입니다. 뭐 LG가 화학 갖고 있는 분들 막 거의 장렬히 전사하셨는 걸로 내가 알고 있는데 그렇지만 제가 볼 때는 지금 자리에서는 저점 매수 충분하다. 혹시 고점에 물리신 분 있으면 물타기 한번 하이소. 예. 네, 알겠습니다. 이제 잠깐만요. 뒤에 왜 이렇게 불꽃을 튀우시는 거예요? 월요일 아침부터. 아니, 장이 올라서 이러시는 거예요? 뭐예요? 근데 신창 멘토, 저도 두 분이 불꽃을 너무 치다가 정작 짚어야 될 매매 포인트를 못 짚었어요. 야, 그냥 사면 됩니다. 네, 그 목표가 매수가를 예, 들었다 치고. 일단 목표가는 저는 일단은 그 30만 원은 이제 기본적으로 간다. 그리고 네. 당연히 손절가는 없고. 없습니다. 저 손절 그래서. 안 합니다. 네, 뭐 알겠습니다. 이거 팔아가 다른 거 살만했으면 추천 좀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제가 이따가 방송 끝나고 추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멘토가 가져오신 내일의 승천주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일의 승천주 나무노 멘토가 보유와 가져오신 셀트리온 매수가 53,400원에 매수 진입하고요. 목표가 8만원, 손절가 46,000원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신청한 멘토의 LG화학 내일 매수가 272,500원에 신규 편입 시도하고요. 목표가 29만원, 손절가 역시 없다라고 제시를 해 주셨습니다. 두 분의 포트폴리오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무노 멘토의 포트폴리오인데요. 인지 디스플레이 골프존 GS1테 전량 보유한다라는 의견과 함께 셀트리온을 내일 시가의 절반, 종가의 절반을 해서 내일 편입을 하자라고 해서 신규 편입 시도를 합니다. 신창원 멘토의 포트폴리오입니다. 대한항공 GS건설, 삼성엔지는 포스코, 삼성전자 중에서 삼성전자 이익 실현을 하면서 LG화학을 내일 또다시 매수가 272,500원에서 신규 편입 시도를 합니다.